밖에 서성이던 친구들 다 데리고 그 어디 근처에서 또 다른 파티가 있대.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봤지. 근데 갔는데 알고 보니까 Yeah. Yeah. 웰컴 투 장먹 쇼. 다리 내리시고요. 왜 다리 올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무슨 컨셉이야? 이번 주에 대선이 있었지. 트럼프야? 트럼프라기보다는 울프와 월스트리트야? 그렇지. 약간 금융을 대표하는 마음가짐, 팟캐스트를 임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입은 거고. 아니 뭐 오늘 아이디어 괜찮으면 투자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오늘 손님의 그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오늘 반응을 보고 그렇지. 괜찮다, 좀 잘한다 그러면 일부 주는 거야? 우리가 인큐베이트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뭐야? 나는 이제 대선도 있었고 이제 투더문 해야지. 투더문 가는 거야? 투더문 가는 거야. 원래 인생은 한 방이잖아. 인생 한 방인가? 오늘 우리 팟캐스트를 투더문 해주실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까? 경태 나와주세요.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좀 과한 춤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한 친구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나온 테드라고 하고요. 호미 AI라고 생성형 이미지를 제어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기게 나오나요? 이쪽 상관없고 이쪽 어차피 망해가지고 저만 잘생기면 돼요. 그러니까 왜 온 거야? 그렇지. 너 왜 왔어 도대체? 실리콘밸리의 메인 이벤트가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쵸? 테크크런치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행사이죠. 그래서 아니 우리를 보고 얘기하라.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웃음이 잘 제어가 안 돼가지고 테크크런치 참여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플러스로 이제 VC들도 좀 이렇게 만나고 소개받으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얘 파운더 2명이 더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살고 있거든. 거의 합숙하는 그런 느낌? 와. 지금 우리가 안지 15년 됐고 여기는 안지 그치 30년 다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지. 스타트업은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된 거야? 원래 스타트업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추종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었지. 파티 앱도 만들고 파티를 여는 이벤트 플래닝 비즈니스도 해보고 중국인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도 해보고 공유 아지트도 하고 그러다가 시대가 어느 때냐 AI 황금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AI 열차에 내가 탑승을 안 하면 너무 후회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지. 뭐 하는 스타트업이야? 생성형 이미지랑 영상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지금 생성형 빅테크들이 무에서 유를 되게 멋있게 생성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사실 그거에 대한 세부 조작이 안 되고 있거든. 세부 조작을 위해선 다른 파운데이셔널 모델이 필요로 해. 세부 조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정확한 캐릭터의 외형적인 모습, 캐릭터의 정확한 모션을 구현하는 게 지금은 안 되고 있거든. 우리는 그걸 구현하는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만들었고 퍼포먼스를 입증받아가지고 이제 ECCV 2024라는 비전 쪽에서는 탑 팟캐에 우리가 논문을 퍼블리시하게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어. 근데 기석이 자기 옷을 찾은 것 같아. 잘 어울려. 왜냐면 얘가 약간 공대에 그치. 너 잘 어울려. 내가 15년 너 모습 중에 제일 잘생겼어. 서로 칭찬이 꽃을 피네. 너무 화기애애하다. 옛날에 하두리캠 기억나냐? 그래서 그래서 테크크런치를 갔다 왔잖아. 미국에서도 가장 큰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란 말이야. 그지? 한국에서 온 창업자로서 느낌이 어땠는지를 좀 얘기를 해봐. 앞으로 테크크런치에 올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자면 오케이. 몇 주 전에 미리 미팅을 잡아놔야 돼. 앱을 통해서 브레인 데이트라 해가지고 커넥트를 하고 싶은 관계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미팅을 셋업을 할 수가 있는데 미리 다 돼 있어야 돼. 여기 와가지고 하기에는 힘들다. 테크크런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피커들이 와서 강연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슬라, 벤처스의 코슬라 같은 사람이 와서 강연하고. 비넛 코스라. 방금 진짜. 니만 그용해? 나도 알아. 야 여기 엔지니어는 더 잘해. 야 그래. 코스라 형님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야. 그래. 근데 이 안경 쓰고 저렇게 하니까 진짜. 때리고 싶어? 네 거울이나 보고 얘기해. 아무튼 비너드 코스라 같은 사람도 오고
그런 섹션이 하나가 있고 뭐 얼마 주고 와가지고 자기 부스 해놓고 이제 사람들 뭐 미랭그릿하고. 근데 너가 다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갔다. 얘기해줘. 이어서 얘기하면 한국의 스타트업이랑 미국의 씬이 어떻게 다른지. 질문이 다른 질문이지. 침착해. 발 내리고. 역시 엔지니어들은 좀 사회생활이 힘든 친구들이어가지고 역시. 그 일단 테크크런치부터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부스가 있고 사이드 홀에서도 막 진짜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스피커들이 저명 인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치. 여러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스타트업 배틀필드 200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최고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컴피팅하는 토너먼트도 이제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는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 사이드 이벤트들 끝나고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이드 이벤트들이 또 있지.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VC가 자기네 막 프라이빗 펜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한다던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미리미리 내가 레지스터를 해놨어야 돼. 한국에서 멀리서부터 돈 내고 지금 이런 이벤트 참여하는 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리크루팅 다 될 수 있지만은 뭐 창업가의 경우 이렇게 훌륭한 그 엔지니어들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달라는 데다 줄게. 아무튼 그래서 이게 포인트야. 근데 경태 같은 경우는 투자 받으려고 온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포인트는 미리 얘기를 하고 와야 된다. 그치. 미리 다 잡고 오는 게 맞고 사이드 이벤트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이드 이벤트도 이제 앱 안에서 이제 되게 리스트업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러한 사이드 이벤트 가면은 오히려 더 진솔하고 캐주얼하게 VC나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관계자들이랑 다 얘기할 수 있거든. 거기서도 애초에 분위기 자체가 서로가 이제 웜 인트로 하려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이드 이벤트 가는 게 또 팁이다. 꿀팁이다. 아하. 그래서 한국이랑 다른 건 뭐야?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그 스타트업 부스 하는 데들 있잖아. 뭐 엄청나게 한국이랑 다른 아이템이 있을까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없었고 다만 온 사람들의 퀄리티랄까? 거기서 차이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한국은 막 엑시트 하는 게 되게 좀 어쨌든 레어하잖아. 물론 뭐 한 10년, 한 5년 사이에 그래도 나름 엑시트 케이스들이 나왔다고 해도 아직은 많이 레어한 편인데 여기는 막 아무나 막 붙잡고 막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막 어디 사이드 이벤트 가다가 말하면 다 시리얼 엔터프리니어고 다 엑시트 해봤고 여기서 그냥 몇 달간 머물면서 여기서 기회를 탐색하려고 사업은 막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그냥 몇 달씩 일단 죽치고 머무르면서 막 익스플로링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 되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진짜 전 세계에 뭔가 야망 많은 창업자들은 여기에 다 모이는구나 해가지고 그들의 애티튜드나 뭔가 경험?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한국보다는 확실히 일단 조금 레벨이 더 있는 것 같아. 저런 것 좀 얘기해 줄래? 그 사이드 이벤트 너 갔던 거 재밌는 거 많잖아. 근데 왜냐면 와도 얘처럼 안 쏟아달라다닐 것 같거든? 근데 와서 초대도 안 받은 이벤트에 막 가가지고 자기 혼자 가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도 사실 몰랐을 법한 사이드 이벤트들을 검색해서 찾아다니더라고. 어떤 게 있었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테크크런치의 메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가 클럽이었어. 근데 처음에는 안 들여보내주더라고. 우리가 그 미리 레지스터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밖에 서성이던 친구들 다 데리고 그 어디 근처에서 또 다른 파티가 있대.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봤지. 근데 갔는데 알고 보니까 파티를 연 친구가 어제 막 시리즈 B를 클로즈 해가지고 그래서 막 축하 파티를 여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또 만나는 사람들도 이미 엑시 여러 번 해본 친구들, 막 크게 해본 친구도 많고 이미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친구도 많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어느 이벤트마다 있었어. 막 어떤 특별한 이벤트여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다기보다는 여기서 특히 아무래도 테크크런치 주간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어느 이벤트 갈 때마다 다 온통 파운더들 투성이에다가 다 경험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냥 스타트업 생태계가 되게 플렉스블하고 플루이드하고 그러잖아.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엑시트도 쉽고 뭐 사람들 인재도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한국은 왜 안 되는 것 같아? 한국은 풀리는 돈도 적고 훨씬 이런 애들 탓이다? 이런 애들이 없으냐 이런 친구가 한국에 없지. 한번 갈게 한국. 이런 큰형님들이 뉴욕 자본을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신 한국인분들이 없어가지고 홍콩에선 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기신 한국인분들이 한국에 없더라고. 뭐 전 세계 없을 것 같아. 전 세계요. 근데 한국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비슷한 컴피티션에 내가 갔다. 일단 그 사람들의 경험치가 많이 적을 거야 여기에 비해서 훨씬. AI도 뭔가 AI에 대한 지식도 사람들이 적고 트렌드가 조금씩 늦긴 하지 실리콘밸리. 물론 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왜냐면은 트렌드 체크하고 한 사람들은 다 알 건 아는데 물론 우리도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뒤지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뭐 벌어지는지 다 알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진 않잖아. 그럴 시간도 없고. 근데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듣잖아. 내가 인터넷에서 굳이 서칭 안 해도 그렇지. 무슨 빅뉴스가 있었고 가만히 있으면 다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이고 트렌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듣는 게 많아서 더 이렇게 그 정보의 차이가 오는 것 같아. 맥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같이 밥을 먹잖아. 나는 맛있게 밥 먹고 싶거든. 어. 자꾸 AI 얘기를 해. 어. 자기 읽은 막 그 어. 리서치 얘기하고. 어.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돈밖에 머리 안 나. 돈밖에 몰라. 그러니까 재밌게 하자 그랬지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잖아. 이거는 사전에 협의가 안 돼. 여러분 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야? 방송 진짜 발 내리고. 얘는 기계밖에 모르잖아. 그래 인생에 낭만이 있어. 로켓도 있고 과학도 진짜 있고 눈을 못 쳐다보겠어. 퀀텀 컴퓨팅이라고 알아? 근데 나는 이번 주 저번 주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같이 있잖아. 네 명이서 이렇게 버스잉 하니까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야. 스타트업 에너지.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밤 막 새벽까지 또 한국이랑 콜 한다 그러고. 오늘 또 이제 창묵이가 피칭을 할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 그 창묵이 사무실에 창묵이는 VC 회사 거기 가가지고 이제 피칭을 벤처 캐피탈 망한 거 같아. 투자하고. 그래서 뭐 창묵이가 의하면 잘했다고 해가지고 뭐. 근데 되게 잘했어. 그 투자합니까? 오늘 팀원. 제가 오히려 좀 호스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투자를 받으려고 VC랑 연결되려고 온 얼리 파운더들이 되게 많은데 VC들이랑 커넥트되고 어떻게 투자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 테크크런치 같은 데서 스탠더드 아웃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은 차별화하기 힘든 환경에서 처음 만남 한 10초, 15초 안에 이게 결정이 될 텐데 자기 아이템을 자기가 해온 트랙 레코드를 그때 조리 있게 서머라이즈해서 임팩트를 남기는 거는 그 되게 준비가 돼 있어서 그 서브스턴스 자체가 이렇게 따다다다 되지 않으면은 대학교 졸업해서 막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창업자들의 경우는 되게 샤인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고. 눈에 띄어야 되는 거지. 그치, 눈에 띄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고 가면 어때? 이렇게 하고 가면은 마치 틴더 앱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파운더들이고 여자가 VC인 거죠. 그래서 남자가 한 90%, 95%고 이제 그냥 그 5%에 잘 보이지 않는 VC를 찾아서 파운더들이 계속해서 Are you VC? Are you VC?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리고 파운더들이랑 얘기를 하면 다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떻게 다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좀 그런 고충이랄까 그런 게 있었죠. 네. 확실히 미국이 인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 한국에서 막 학연, 지연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은 다 네트워크로 하잖아. 그렇죠. 거기에서 또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학연, 지연 이런 거는 뭐 한국에서 뭔가 지향해야 될 뭔가 단어가 된 느낌인데 여기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그런 저지먼트가 없어요. 그냥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근데 원래 하던 벚꽃도 그런 네트워킹의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야? 벚꽃은 네트워킹은 아니었는데 네트워킹도 나중에 되긴 했는데 일단 벚꽃을 간단하게 소개해주면은 벚꽃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공유 아지트 기반의 월간 멤버십 커뮤니티인데 제가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걸 사업화 해보려고 이제 했던 모델인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있는데 넷플릭스를 그만 보고 싶은 거예요. 9시, 10시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약속 같은 거 없어도 가기만 하면 항상 반가운 친구를 볼 수 있던 놀이터라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애들한테는 놀이터가 있고 또 노인들한테는 노인정이 있는데 20, 30대한테는 그냥 그렇게 가기만 하면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유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 30대가 제일 외롭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20, 30대를 위한 내가 언제든지 가면 약속 안 잡아도 그냥 가면 항상 반가운 친구를 볼 수 있는 공유된 아지트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만들게 된 거고 24시간 열려 있고 가면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막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약속을 잡고 그러면은 뭔가 다 같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그냥 24시간 열려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거 뭐 누군 영화 보고 누구는 뭐 딴 거 하고 누구는 뭐 보드 게임 하고 누구 책 보고 뭐 일하고 그래도 되고 또 같이 모여서 뭘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게 그냥 한국식으로 하면 꽈방 공유된 꽈방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저는 또 영어로는 표현할 때 we work but for afterworks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커뮤니티를 또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 놓는 거는 저희가 유일한 폴리시인데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오는데 나이를 밝히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되게
친해지기 힘들거든요. 나이가 좀만 달라지면 그러면 끼리끼리 놀아버리게 되고 서로 이렇게 친해지기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무조건 서로 그냥 닉네임을 호칭하면서 말을 놓는 거를 규칙으로 해요. 진짜 뭐 나이 불문하고 저희는 친구가 돼요. 벚꽃이 그래서 벗이 시읒 받침이에요. 벗들이 꽃피는 공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친구로 만났다 보니까 또 오히려 서슴없이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많이 비즈니스가 창출되기도 하고 저희 호미 AI도 사실 여기서 나왔던 비즈니스였죠. 네. 아까 거기서 좀 더 이어봤으면 좋겠어. 일단 내가 그러면 또 다른 질문할게. 아예 커넥션이 없는 파운더가 여기 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오늘 경태 너가 오기 30분 전에 콜드 이메일로 이거는 뭐 파운더는 했는데 VC가 콜드 이메일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와도 되겠냐 해서 만났었거든. 근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오토메이티드 된 거 같고 커스터마이즈 되지 않으면 사실 흘려버리지. 근데 오늘 캐나다계 VC 만난 것도 되게 성의 있게 왜 만나고 싶은지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어젠다가 자기가 먼저 생각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메일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caught my eye 한 거지. 아예 커넥션이 없다면 있으면 warm into 하면 좋은데 없다면은 그치 그렇게 눈에 띄게 근데 정성을 보이면은 다 똑같잖아 사람이. 정성을 보이면은 신경 쓴 게 보이면은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사실 노력해서 하기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링크드인 다 돼 있고 웹사이트 찾아보면은 어떤 VC가 어떤 데를 투자하고 어떤 인베스터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이게 다 나오거든 사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링크드인 복사해서 찾아봐서 챗GPT에 아니 되게 좋은 역시 엔지니어는 또 다른 궁금한 건 그러면 링크드인으로는 메시지를 얼마나 받아? 콜드 메시지. 사실 링크드인이 더 많지. 아 그래.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커스터마이즈가 더 필요하긴 하지. 트래킹을 하다가 이제 이 인베스터가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투자했다고 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AI야. Hey, 뭐 congrats on announcing 뭐 무슨 딜. 이거 우리랑 뭐 컴페티션 아니고 컴플리먼터리 한데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관심 있으면 덱도 보내주겠다. 우리는 어떤 사이즈고 이러면은 당연히 보지. 근데 내가 받는 링크드인의 98%는 챗 GPT 해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무슨 우리는 얼리 스테이지 하는데 막 시리즈 D 막 이런 거 갖고 오고 아니면 우리는 예를 들면 클라이밋 테크 뭐 에너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거 뭐 전혀 아닌 뭐 이런 거 갖고 이러면은 이제 he clearly didn't put any thought into it.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마이너한 거고 시간 쓰면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냥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그 VC에 대한 그런 정보 뭐 예를 들면 펀딩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정보는 어디서 얻지? 많은 경우 VC 스스로가 어나운싱을 이거는 많은 경우 브랜딩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나운스를 하고 큰 회사의 경우는 웹사이트에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이런데 다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 미국 VC는 한국 VC에 비해서 뭘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차이가 있나? 뭘 중요하게 보는가는 사실 스테이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 레이 스테이지일수록 결과론적인 숫자를 많이 보겠지. 근데 그게 얼리로 갈수록 이제 숫자로 구체화되지 않고 트랙 레코드로 구체화되지 않은 엘리먼트들을 보겠지. 그 엘리먼트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시리즈 B, A 이러면은 이제 B에서는 뭐 프로덕트, 고루 마켓 이런 게 완성이 돼 있나. A 같은 경우는 뭐 프로덕트 자체가 만들어져 있나 뭐 이런 걸 보겠고 그 전에 단계는 그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팀 이런 걸 보겠지. 예를 들면 AI 스타트업이면은 테크니컬 백그라운드가 있는 팀인가, 이거를 셀할 수 있는 엔드 마켓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는가, 왜 이 사람이 우리 많이 얘기하는 왜 이 사람이 이 스타트업 이 프로덕트를 해야만 하는가. 파운더 마켓 핏. 파운더 마켓 핏. 한국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미국은 뭐 속된 말로 뭐 투자 받을 때 공 하나가 더 붙는다, 뭐 밸류에이션에서 공 하나가 더 붙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초기 투자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받고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받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 엄청 많은 팩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저 자본의 플로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VC들도 리턴을 생각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상의 책을 써야 되고 돈을 얼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써야 되는 돈이 있고 드라이 파우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얼마를 쓰는데 내가 같은 딜을 원하면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그러다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그러면 파운더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면은
더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엑싯 이런 것들이 더 해봐잖아 동시에. M&A도 그렇고 IPO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엑싯 패스에 대한 사이즈나 익스펙테이션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도 저스티파이가 되는 밸류가 있는 거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AI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시리즈 A만 해도 보통 옛날에는 일반에는 20 밀리언, 30 밀리언 요 정도 느낌이었는데 요즘 AI 스타트업들 보면 시리즈 A가 50 밀리언, 100 밀리언이래. 뭐 예를 들면 XAI, 머스크 형이 만든 XAI는 뭐 시리즈 A가 3 빌리언이었나? 축하한다. 축하해? 한번 태워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돈이 겁나 많이 필요한 것 같아. AI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왜냐면 이게 투자가 안 되면 다음 단계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하고, 근데 밸류에이션 낮게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보면 지분을 다 가져가니까 파운더들은 내가 이거 굳이 계속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밸류에이션 크게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는 거야. 밸류에이션 많이 받는 회사들은 이제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 뭐 XAI 이러면은 GPU 이런 거 사해서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다음 마일스톤까지 가려면은 이 돈이 무조건 필요해. 근데 이 돈을 저스티파이 하려면은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에 맞는 밸류에이션이 필요한 거야. 근데 경태 너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라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것 같아? 실패에 대한 용인의 문화. 사실 미국은 약간 7번, 8번, 10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된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놈. 그리고 투자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생태계로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이런 인식이 안 좋기도 하고 세컨 찬스가 잘 안 주어지기도 하고 스타트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막 보수적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힘든 걸 스타트업 하냐, 왜 안전한 길까지. 안전하게 가지, 왜 그러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문화적으로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더 큰 것 같고, 사실 그게 누구나 겪는 과정일 텐데 사실 그 누구도 한 번에 성공한 사람 많이 없잖아. 거의 스타트업은 다 피봇의 연장인데. 비너드 코슬라도 7번 실패했다고. 같이 받고 또 플러스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성공 케이스가 미국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렇지. 한국은 스타트업이 아무리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좋아졌다고 해도 엑시트하는 게 여전히 너무 많이 힘들고 레어한 케이스이고 엑시트 그 밸류도 크지가 않고. 근데 미국은 워낙 내가 여기 와서 봤는데 너무 엑시트 너무 흔한 느낌이고, 물론 내가 테크크런치 위크에 와서 그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일 수도 있지만 스토리들이 너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해 그래서도 차이가 오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막 예전에 내가 그 구글의 시니어 매니저로 있던 어떤 형이 같이 일을 하게 됐었는데, 내가 왔을 때 내가 그한테 물었었지. 왜 구글에서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 일로 왔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이 베이에리아에서는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거는 사실 탑급이 가진 않는다. 오히려 이런 데서 경력을 쌓고 탑급은 상장할 것 같은 스타트업에 간다. 그게 당연한 패스이다. 내가 A급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자기도 당연히 왔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 나중에 막 우리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사람들한테 맨날 내가 그 얘기 많이 해줬었고.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게 미국은 대기업에서 RSU라든지 이런 지분을 주잖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꽤 큰 회사고 매출이 성장을 많이 했고, 물론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 보통 하면 한 20%에서 30%? 뭐 그 정도 성장을 하니까 여기 남아있으면 1년, 2년 뒤에 30% 성장을 하는 건데, 스타트업의 프리 IPO에 가게 되면은 이게 상장을 하면서 막 2배, 3배, 4배 이렇게 뛰니까 짧은 단기간 내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정리정돈되어 있는 시스템을 배워서 스타트업에 가서 그걸 적용해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게 되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게 선택을 많이 하지. 실리콘밸리에서는 당연한 건데 맞아. 한국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지. 맞아. B급의 뭐 A급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가는 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흔한 건 아니거든. 불안정하고. 그치, 굉장히 회사 불안정하고 망할지 어떻게 모르고. 연봉도 작고 뭐 또 한국은 약간 그거 뭐 이거는 싫진 않지만 한국은 스탁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주잖아. 미국은 보통 베스팅 해가지고 진짜로 그냥 주식을 바로 주는데 업프런트하게.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럼 그게 왜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됐을 것 같아? 나는 약간 이런 거야. 이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잖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에 비해서도 그렇고 뭐 중국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주로 먹고 사는 거는 수출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수출 중에서도 가장 센 게 반도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매출의 의존성이 강하고 그걸 또 정부에서 서포트해주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반도체의 미국과의 이제 패권 전쟁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영향을 받는데 낙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삼성전자랑 같이 일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미국 같은 큰 시장에서 하나만 잘 잡아도 내가 1조, 10조, 100조 갈 수 있는 회사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요번에 2주 정도 있었나? 2주 있다. 2주 있었어. 근데 너도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뭐 경험도 많고 하지만 그 한국에 거의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3년 정도 있었다가 이제 요번에 그 창업 아이템과 동시에 이제 미국으로 나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나옵니까? 여러분, 창업은 미국에서 하세요. 기회의 땅입니다. 특히나 AI를 하신다면 여기가 골드러시, 지금 서부 개척 시대예요. 아무리 내가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해도, 저희가 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난다 긴다 해도 여기 오면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고 트렌드를 너무 그냥 바로 몸소 체감할 수 있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막 쓰는 앱 만든 사람들이고 뭐 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오게 되면은 나의 동기도 훨씬 더 고양되면서, 그리고 또 투자적으로도 있죠. 여기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도는 마켓이고, 창업을 하시고 특히나 AI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물론 쉽지가 않을 거고 연고가 있어도 쉽지도 않을 거고, 근데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 저는 되게 2주간의 경험으로, 다시 또 돌아온 경험으로 너무나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도전을 할 예정이고, 우리 다 같이 힘내봅시다.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여러분들, 여기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 여러분들 다 으쌰으쌰해서 힘내봐요. 야. 오늘 저 나와준 경태 너무 고맙고, 자 우리 다음에 또 왔을 때 자, 해리스였다 트럼프였다. 해리스였다 트럼프였다. 트럼프. 아니 딱 생긴 것만 봐도 뭐. 해리스랑 아침 먹기, 트럼프랑 저녁 아니 먹기.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되게 기끼한 엔지니어 친구와 이렇게 되게 머니한 파이낸스 친구와 함께 장목 쇼에 나오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또 앞으로 너무 잘 되길 바랍니다.